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된 서울 시내 교회는 40곳. 서울시가 이들 교회에 집합 금지 명령과 구상권 청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 4명에게도 각각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한다는데 꼭 강제력이 아니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동참이 절실할 때입니다. 9월의 첫날 전해드리는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빛가운교회와 동작구 요양시설, 군 관련 사무실 등 서울에서 산발적인 코로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 3명 중 1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과 무증상 감염도 늘었습니다. 성북구 장유시장 상인연합회가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사랑제일교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배드타운 이미지가 악화된다며 공무원 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 등을 중심으로 감염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고발 조치와 구상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코로나19 발생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발표한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영등포구 건능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9명이 됐습니다. 또 마포구의 한 군 인권센터에선 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9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만 182명입니다. 어제보다 235명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7개월이 조금 지나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사망자 수는 324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94명 더 늘어난 3,961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23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현황입니다. 어제 새벽 0시 기준인데요.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1,71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로 확인 중이 661건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례 중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60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회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여전히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선 지난달 30일 총 2,182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서울 시내 2,839개 교회를 대상으로 집합 제한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40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교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중구의 동문교회와 서대문구의 영천성결교회 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타인에게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공단은 어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급여 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3명이 나와 건물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바로 어제 요양원 7층에 근무하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확진됐고 같은 층에 있는 환자 2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는 요양원 전체 입소자 96명과 근무자 8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원 전체를 방역하고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원구의 한 교회에서는 교인 2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노원구는 이 교회 첫 확진자가 예배 도중에 마스크를 내려 다른 신도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원구 코로나19 상황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노원구 상계동의 빛가온 교회에서 교인 2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원구는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 첫 확진자가 예배 중 마스크를 내려 주변인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발 집단 전염은 노원구에서 두 번째, 지난 14일 수련회 참석 후 16명이 집단 감염된 공릉동 안디옥 교회에 이어 약 2주 만에 또다시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노원구는 상계동 빛가온 교회 천여 명 신도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회에서 빛가온 교회 우리 교인들은 다 받으라고. 8월 31일 오전 7시 기준 노원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6명, 지난 2주 사이 176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중계동 은행 사거리 학원가는 임시 휴원에 들어갔으며 독서실 이용 또한 제한됩니다. 한편 노원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들을 위한 15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서울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밝힌 8월 넷째 주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6.3명. 8월 셋째 주 하루 평균 128.9명에 비해선 다소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밝지 않습니다. 발생 원인 분류상 감염 경로 확인 중, 즉 깜깜이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 8월 둘째 주에는 전체 확진자의 7.1%였는데 셋째 주에 들어선 16.9%, 넷째 주는 31.4%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도 증가해 서울시 확진자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집단인 65세 이상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8월 둘째 주 전체 확진자의 13.8%였던 65세 이상 확진자는 8월 셋째 주 22.8%, 넷째 주 22.6%입니다. 또한 8월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39.2%로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사태 초기에 검사를 많이 해 잠복기 상태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동,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 추세에 인근 주민들은 늘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자영업자들의 경우 생계가 위태롭다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결국 장위동 상인들이 사랑제일교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장위 전통시장 상인회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위시장 하면 이 사랑제일교회와 이 골목 하나 사이 두고 있을 만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때문에 동네 분위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글쎄,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장애들 전체적으로 이제 손님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격상하여 유동인구도 많이 줄고 사실 분위기 좀 안 좋습니다. 예. 각 점포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접했지만 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장위시장도 실제로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손님들이 줄고 예. 시장 나오길 겁을 내고 그래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장 상인들하고 주변 소상공인들하고 또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상 제일교 확진자가 이제 가게를 왔다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접촉했다는 걸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검사를 받아가지고 음성이 나와도 2주간은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예.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시장 예. 같은 데는 아직 뭐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주변 가게들이 식사하러 왔다 가는 손님들이 확진이 나왔다 이래 되면은 그 뭐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시장-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예. 전과 비교했을 때 뭐 매출이 더 반토막이 났다거나 어느 정도로 체감하시는지요? 뭐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뭐 많게는 50,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예. 80% 이상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건 업종과 상관없이 그 정도 줄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에도 매일 이제 방역도 실시하고 예. 손 소독제 비치해서 안심하고 시장 나올 수 있도록 손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한마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손님들 인식이 시장 가면 혹시나 코로나 확진되지 않을까, 그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예. 저도 시장에서는 뭐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 뭐 안심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네. 힘든 상황입니다. 자, 회장님. 자, 그래서 예. 그런가요? 이 사랑제일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자세히 예. 설명해 주시죠. 글쎄 뭐 사랑교회 옆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들과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도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번 해보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사단법인 평화나무에서 이 어려운 걸 알고 그 변호사랑 준비를 해서 우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주겠다 해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개 점포 이상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안 좋은데 이 장위시장 사정은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저희도 예. 이 사안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말씀 예. 도와주십시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기리봉 상인회장 연결해봤습니다. 노원구의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태릉 골프장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베드타운 노원구의 주택 만세대 건립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대신 주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공릉동 태릉 골프장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릉 골프장 주택 개발 반대한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줄곧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는데 개발 제한 구역인 태릉 골프장만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태릉 골프장 주변 도로는 상습 정체로 악명 높은 구간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없이 주택 만세대만 들어서면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지금도 그쪽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기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계획은 없고 그 아파트를 무조건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반대합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 목소리는 장소를 바꿔 노원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정의당 주희준 의원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태릉 골프장을 이제는 주민에게 돌려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쉴 수 있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릉 골프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원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품격을 높여줄 미래지향적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정부는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의식한 듯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이 일대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최근 중랑구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56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집중 편성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56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편성된 예산 대비 약 5.7% 증액된 규모로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활동 강화와 선별 진료소 운영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긴급 지원과 주거급여에 11억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6억 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과 지중화 사업 등 도시안전, 환경개선 분야에 142억 원, 희망 일자리 사업과 중랑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등 지역경제 분야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도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공공체육시설 개보 등에 10억 원, 구청사와 동청사 시설 개선 등 일반 행정 분야에 91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 등 총 92억 원을 감액해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중랑구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까지 있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는데 서대문구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고 부쩍 한산해진 거리. 점심시간이지만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영업시간마저 밤 9시까지로 제한이 있다 보니 아예 휴업을 고민하는 상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오늘까지만 장사하고 문 아예 닫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없어. 손님이 그냥 어제 해보니까 아예 없고 오늘 여기 물고기 있으니까 물고기 때문에 여긴 여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 인건비.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문제는 매출이 없어 휴업을 했더라도 매달 임대료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가 한 달 이상 휴업을 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았거나 30일간 매출이 없었던 곳에 임대료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그러나 한 달간 연속해서 휴업을 할 수 있는 가게가 많지 않은 만큼 휴업 일수는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9월 말까지 가게 문을 닫은 날이 모두 합해 30일 이상이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일수는 최대 5번까지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 임대료는 현금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구비 38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기업체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개월간 지원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억 말리에서 찾아온 외국인 주민들도 예외는 아닌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게 상황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접수 방법과 구비 서류 등을 이주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약 330억 원을 들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3가지인데 먼저 세대주가 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이 넘어야 합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면서 세대주가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이나 일반 연수 등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불법 체류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현장 접수처는 각 지역의 관할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밀집이 안 되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대기표랄지 사전 예약제랄지 이제 오부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최대한 밀집 안 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급 대상자에겐 12월 15일까지 서울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인 가구에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역별 글로벌 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주 여성 상담센터에서는 지원서 접수에 대한 안내와 상담, 컴퓨터 사용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 등 5개 지역을 빈집 특화 재생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빈집이 밀집한 상가 아파트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형 건축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빈집과 빈 상가를 철거하고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무시하는 집주인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놨다가 유찰된 보물불상 2점을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5월 경매에 나왔던 보물 제284호 금동열애 입상과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 입상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점을 합해 30억 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불상은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중인 박물관이 다시 열리는 시점에 맞춰 상설 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10,000명을 넘는 데 걸린 시간은 74일, 2만 명을 넘는 데는 그로부터 150일. 방역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경각심도 높아졌는데도 꼭 5달 만에 코로나 감염자는 1만 명을 더 넘어섰습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더 우울하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가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